저는 65세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황혼 이혼이 바로 제 이야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신은 매일 구박만 하잖아. 솔직히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박이라니요. 저는 평생 남편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니, 정확히는 구박이라고 생각하며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건강을 걱정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한 말들 뿐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구박했다고 그래?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끊어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게 구박이 아니고 뭐야?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전부 남편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당뇨가 있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걱정되고 기침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쓰러웠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걱정이 남편에게는 구박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전부 당신을 걱정해서.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그게 걱정처럼 들려? 나한테는 전부 잔소리고 구박이야. 이제 정말 지쳤어. 나 정말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떠나겠다고 하다니요. 그것도 제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고 나중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죠.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25에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가량을 함께 살아왔죠.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남편은 회사 생활에 온 정신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곤 했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과 아이들 키우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큰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중학생일 때는 사춘기 때문에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달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일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도 혼자 나가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그저 가끔 아이들 용돈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만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함께 기뻐했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은퇴하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 때문에 함께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국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정말 평화롭게 살 거라고 꿈꿨습니다. 여보, 당신 은퇴하면 우리 제주도 한 달살이 해볼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요즘 많이 한다더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그래, 가게 되면 우리 정말 실컷 놀아보자.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만의 노후가 다가올 거라고, 이제야 진짜 부부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40년 넘게 바쁜 회사 생활로 집에 없던 남편이 매일 집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꿈에 그리던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렜죠. 아침마다 함께 시장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혼자서 장을 보느라 외로웠는데 남편과 함께 하니까 훨씬 즐거웠어요. 남편은 생선 코너에서 이 고등어가 싱싱해 보인다며 이것저것 고르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새롭고 반가웠습니다. 여보, 저기 단감이 맛있어 보인다. 손주들 줄 거 좀 같이 사자. 그래, 민수네 집에도 가져다 주고 지영이네 집에도 줘야지. 그렇게 손주들 생각하며 과일을 고르고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에게 은퇴하고 나니 아내와 함께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말이면 아이들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골프나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함께 가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부부가 함께 갈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우리를 보고 달려오면 남편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주면서 우리 손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상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손주 현우의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아빠는 바쁘니까 엄마가 봐줄게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자.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바빠서 못해준 일을 이제야 손주들에게 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길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서야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좋네. 저도 정말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의 진짜 시간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육아와 살림으로 바빴는데 이제야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부부의 시간이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 반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으려고 할 때 약 먹어야지 하고 챙겨주면 예전에는 고마워했는데 점점 알았다고라며 귀찮다는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고 하는데 소주를 벌써 2병이나 마시고 온 상태였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죠. 여보, 오늘은 술을 좀 줄여. 어제도 많이 마셨잖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또 시작이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마음 편히 못하게 하고. 뭔 소리야?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건강, 건강. 맨날 건강 핑계 대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뭐야? 그때 남편 입에서 잔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 건강을 걱정하는 게 잔소리라니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남편을 보며 기침도 나는데 담배 좀 줄이면 안 될까라고 말하면 또 잔소리하라며 짜증을 냈어요.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시간까지 정해주려고 해?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변화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제가 남편을 걱정해서 하는 말들을 왜 갑자기 구박이라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더 조심스럽게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런데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면 속으로만 해. 왜 자꾸 말로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걱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그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건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부부들과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잔소리가 심해. 하루 종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정말 미치겠다니까. 그 순간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쌓여가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우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전날 밤에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거든요. 당뇨 환자가 계속 이런 생활을 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얼굴이 많이 부었네.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밥을 먹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됐어. 정말 됐다고. 뭐가 됐다는 거야? 나는 매일 당신한테 구박받으며 살았어. 아침에 눈 뜨면 잔소리, 밤에 들어와도 잔소리.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구박이라니요. 저는 남편을 구박한다는 생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구박했다고? 언제 구박했냐고? 매일매일이야. 약 먹어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끊어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게 구박이 아니고 뭐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남편을 걱정해서 한 말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구박으로 들렸다니요. 그게 다 당신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은데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떡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기침을 하니까 걱정돼서.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그게 걱정처럼 들려? 나한테는 전부 잔소리고 구박이야. 그리고는 숨을 크게 쉰 다음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정리하고 이혼하자.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떠나겠다고 하다니요. 그것도 제가 구박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손주들도 있고,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생각해봤어.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변호사도 알아봤고,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미 남편은 마음을 굳힌 상태였던 거예요. 그동안 저 혼자만 우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하지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결심했어.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요.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선언한 후 저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남편은 할 말 없어라며 피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해보자.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말해줘.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다가가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말했죠. 내가 정말 시시때때로 구박을 했다면 미안해. 그런데 나는 정말 당신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 4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그제야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만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이미 나는 지쳤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저는 아이들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너라도 아빠를 좀 말려봐.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말이 좀 세긴 해요. 저희도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아들마저 아버지 편을 드는구나 싶었어요. 민수야, 그게 정말 힘들었어? 엄마는 정말 아빠를 걱정해서.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빠도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좀 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딸 지영이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저도 민수 오빠 말에 동감이에요. 엄마는 워낙 꼼꼼하시고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건 알겠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저 아버지 편을 든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기를 가지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헌신해 온 걸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온 것에 대해 많이 섭섭했고 배신감도 들어 결국 이혼을 승낙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올 순 없다 느꼈고 앞으로의 제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고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혼자가 된 뒤 한 달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았고 밥을 해놓고도 혼자 먹는 게 너무 쓸쓸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모두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남편을 걱정해서 한 말들이 구박이었다니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아이들도 가끔 안부 전화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외로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나간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을 생각해 보니 정말 제가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약 먹어야지, 술 좀 줄여, 담배 끊어라, 늦게 들어오지 마.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막힐 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늙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져. 특히 남자들은 더하지. 평생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가 살 데가 없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은퇴 후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집에서 빈둥거리게 되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이것저것 말하니까 더욱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곁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은퇴 초기에 잠깐 달콤했던 시간도 사실은 남편이 억지로 맞춰준 것일지도 모르고요. 아마 그때부터 서서히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텔레비전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앞으로의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65세라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혼자라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충격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는 평생 남편을 걱정해서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뇨 있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면 걱정되고 기침하면서 담배 피우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술 좀 줄여, 담배 끊으라고 말했던 건데 남편에게는 그 모든 말이 구박으로 들렸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말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지,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명령조의 말들을 너무 자주 했었거든요. 아무리 걱정해서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느껴질 만했을 겁니다. 특히 남편은 평생 밖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마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숨 쉴 곳이 없었을 테고요. 남자들은 특히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계속 지적받는 게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제 기준에 맞춰서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던 거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오히려 평온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저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가끔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행하며 만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혼자서 드라마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인데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전제를 깔고 말하거나 어떻게 생각해?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만둘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거든요. 제 마음이 급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의 급함이 오히려 관계를 망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